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사건도 굉장히 화나는 사건인데요. 최근에 택시기사 폭행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1일 밤 11시 40분쯤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택시기사는 60대였고 네. 승객은 20대 만취자였습니다. 허허. 이제 택시를 처음 타면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어디로 가주세요? 그렇죠. 목적지를 얘기 안 하고 앞으로 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야죠. 뭐 앞으로 가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를 세우니까 그때부터 이 승객이 욕설을 하면서 아이고. 폭행과 폭언을 쏟아내고 네. 요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글쎄요. 이 상황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폐의를 당하신 기사님께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답니다. 직접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지 말고 내 손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잡지 말라고 잡지 말래. 그러면 잡지 말라고 니네 알아서 해. 손이 이상한 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손을 잡아야 되냐고 이유를 얘기해봐. 이유를. 야, 그러면 이유를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러면 응. 나를 그러면 안아줘. 그러면 나를 내가 이해를 해줘. 그럼.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 원래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서로 감싸주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너 니네 동네 니네 동네 조용히 야, 어디 들어봐. 칠라 그러냐고. 끝까지 들어봐. 끝까지 듣고 얘기해. 끝까지 듣고 얘기해. 야 너네 자, 제가 다 그냥 우라가 침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저 범행 시각이요. 네. 저 일이 일어난 시각이 밤 11시 40분이에요. 요즘 9시면 다 어디서 술을 다 그만 마시는데 대체 어디서 저렇게 술 만취한 상태로 지금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저 한참 넘었거든요. 9시 이후에 23시 40분이면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흘렀거든요. 네. 저는 이 사건 저 사람을 특가법으로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에 몇 시까지 어디서 누구와 어느 정도의 술을 먹었는지도 여벌로 저는 좀 조사를 해줬으면 그러네요.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 더 있을 것 같잖아요. 피해를 당하신 택시 기사님 얘기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쯤 세워드릴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앞으로 가래요. 그래갖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쭉 가면 이제 거기서 큰 차고리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앞에 세워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말로 하더라고. 그때부터요. 4,000원인가 4,1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카드 달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막 쐈더니 담배를 주더라고요. 그거 담배니까 딴 거 카드를 잘 찾아보시라고. 또 이어폰을 주더라고요. 그거 이어폰이라고. 그러니까 대뜸 손가락을 요구를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바쁜 시간이니까 빨리 카드 결제하시고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닥쳐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너 욕은 못하고, 응? 그리고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보아니까 젊은 분 같은데 응? 장난하지 말고 빨리 카드 결제하고 내리시라고. 없어 그러더라고. 응? 그럼 뭐 어떡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셨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택시 기사님 목소리가 바로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피해를 입은 걸 넘어서서 자괴감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분은 60대시고 남성은 20대 만취한 남성이라고 하는데 술에 취한다고 다 저러지 않아요. 사실 뭐 저희들도 술 좋아하잖아요. 술 마시고 저럽니까? 전 제가 보기에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없는 거고요. 이 20대 만취 남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운전자 폭행 문제로 처벌받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어디서 술 먹었는지 혹시 감염병 위반법 위반했으면 그런 거 처벌받는 걸 넘어서서 본인이 혹시 지금 이 뉴스파이터를 보거나 이런 사실 지금 알게 됐으면 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건 처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사람이라면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택시 기사님을 향한
폭행과 폭언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기사님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는 이렇게 이제 운전석이니까 그냥 주석에 뒤에 타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갑자기 가운데로 앉아요. 우측에 있다가 가운데로 앉더니 나보고 뭐 어쩌라고 얼굴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때 무섭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머리를 받더라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하고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너 가다가 뒤질 거래요 저한테. 됐든 저보고 또 너 동네에 사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딸이 있지 않냐고. 있다고. 좀 이제 결혼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그어버릴 거래요. 다 그어버릴 거래. 죽여버릴 거래. 아니 발로 찰라고 그러면 신용하고 주먹질 날리려고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하지 말라고. 손정혜 변호사님, 정말 기사님의 가족까지 언급하는 저 말에 공포감은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해친다 이렇게 이제 가족까지 죽여버린다 이야기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되긴 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본인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가도 좀 의심스럽게 만취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협박 폭행죄는 성립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혐의 중요합니다만 진짜 이건 혐의 따지면 이게 사람입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는 거는요, 단지 저 사람의 이 만취한 행위로 인한 그 어떤 형사상의 범죄를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세상을 지켜가는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관념 속에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자기보다 아버지 뻘 되는 거 아니에요? 60 넘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폭언하고 욕설하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고요. 네. 이 어찌됐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행 중인 이 차량의 운전자 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의 10 여기에 이제 규정돼 있어서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기존 이 특가법 법에는 단지 운전하는 중에만 처벌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정차했는 상태에서도 운전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어요. 아하. 다만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택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있는 경우는 그걸 정차로 이제 운전 중으로 보는 건 명확한데 문제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집 앞에서 완전히 네. 정차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이거를 운전 중으로 보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차제에 법원에서 명확한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사님 연세가 60이 넘으셨습니다. 6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신체적 폭행도 정말 폭행이지만요. 이 신체적 폭행은요. 병원 치료 받으시고 시간이 흐르면 아물 수 있지만요. 그 심한 모멸감, 정말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할 것 같아요. 마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또 미안하대. 뭐 형이라 그랬다가 삼촌이라 그랬다가 자기 손잡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이건 심하게 했죠. 화가 나죠. 이제 막 젊은 애가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 뭐 가족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또 욕도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자괴감 같은 거 들고 모멸감 같은 게 막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겁이 나고 막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도 떨리고. 예, 무서웠죠. 예, 나중에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어머님이 나한테 제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시. 홍종선 기자님,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요. 이 만취 승객 20대입니다. 이 만취 승객 어머니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면서 대신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은 됐는데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네. 않았어요. 그런데 이 20대 남성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가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실은 이미 성인이면 본인이 사과를 하든 본인이 무릎을 꿇든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하.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나라도 가야 되겠다 싶으셨으면 저는 아드님 손 잡고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아하, 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10대 때도 잘못하면 아이 손 잡고 가야 되지만 정말 너무 어려서 혹은 아이가 너무 겁내해서 혹시라도 어머니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20대고요. 사실 10대 때도 어머니가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는 거 봐야 네. 아이한테 저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 하시는 것보단 좋았지만 지금 먼저 이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김복준님 모르긴 네, 몰랐는데 네. 이 가해자인 20대 청년도 이 경찰서에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 네. 자격을 어머님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아마 사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황이 지금. 이 20대 청년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본인을 대신해서 이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청년 희망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정말 잘못 키운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요. 네.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보고 이번 사건은 어차피 벌어진 거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건전한 청년으로 이렇게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 G.O.D가 부른 어머님이라는 노래에 보면요. 그 노래 가사가 그거 나옵니다. 욱하는 마음에 친구와 다툼을 했는데 다음날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늦게라도 이제라도 철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